자, 여러분들 배 아프본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으시죠? 네. 그냥 은근하게 아플 때는 괜찮은데 한 번씩 너무 심하게 아프다 싶을 때 그때는 좀 걱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팔다리하고는 다르게 배에는 생명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배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 중에 하나인 장폐색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장이 막혔다는 뜻이고요. 우리 소화기는 입에서 들어와서 항문으로 음식들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이 사이에서 어딘가가 이제 막힐 때 우리는 장폐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는 이제 소장 쪽에서 좀 많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음식물을 씹으면은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위에는 펩신이 분비가 되면서 이런 단백질들을 좀 더 분해되기 쉬운 형태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음식물과 이 소화액을 적절하게 섞어서 죽상 형태로 만들고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르고 그리고 이제 십이지장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십이지장에서는 췌장액과 담즙액이 분비가 되면서 또 그 음식물하고 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소장에서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머물러요. 그러면서 각종 영양소들이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대장에서는 보통 한 12시간 정도 머무르게 되고 대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서 좀 오래 머무르게 되면 대변이 좀 딱딱하게 변하게 되고요. 대장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으면은 대변도 좀 무르고 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이제 막히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 장에서 음식물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연동운동에 의해서 움직여요. 특별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음식물을 이렇게 쪼물딱 하면서 꿀렁꿀렁 하는 식으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음식물이 넘어가는 사이에서 장에서 콱 막히는 일들이 가끔씩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배가 한 번씩 찢어질 듯이 아프다든지 이런 심한 통증을 좀 느끼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장폐색이라 그러고요. 장폐색이 가장 흔하게 일어날 때는 수술하고 난 이후에 가장 흔해요. 그래서 수술할 때 배를 가르고 그리고 나서 덮잖아요. 덮고 잘 꼬매는데 외부에 보면 이제 수술한 흉터들이 남죠. 겉에만 남을까요? 속에도 똑같이 남아요. 그러면은 흉터들은 되게 딱딱하고 주변 조직들하고 좀 잘 늘러붙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또 장을 한 번씩 이렇게 드러냈다가 또 다시 위치를 바로잡는 과정 중에서 또 장이 너무 메마르면서 서로 이렇게 늘러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여러분들 수술하고 난 이후에 배를 가르고 났다 그러면 바로 밥 먹나요? 아니죠. 일정 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데 언제까지 금식을 해요? 방구를 끼거나 아니면 대변을 볼 때까지 기다리죠. 그 신호가 뭐예요? 내가 방구를 끼거나 대변을 봤다는 얘기는 장이 어디 막힌 데 없이 잘 뚫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다시 식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탈장이에요. 장이 배꼽으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서해부 쪽으로 좀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막힐 수가 있고요. 장끼리 늘러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수술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장 내에 어떤 이런 복수가 좀 충분하지 않다든지 이런 윤활작용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장끼리 마찰을 하면서 서로 늘러붙는 경우들도 생기고 장이 염전하면서 꼬이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리고 장 중첩증이라 그래서 장이 요 사이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비교적 소아에서는 조금 흔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자지러들듯이 울다든지 배가 너무 아파한다든지 막 이렇게 배를 움츠리고 있는다든지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배를 문질러 봐도 그렇게 잘 개선이 안 된다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죠. 자, 일단은 장이 막혔을 때 되게 아프겠죠. 아까 장의 움직임은 꿀렁꿀렁하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픈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장이 움직이듯이 한 번 세게 아팠다가 또 좀 사그라들었다가 또 세게 아팠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이런 식의 통증들을 보이게 되고요. 막혔으니까 음식물이 넘어가질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뭘 먹게 되면은 이게 넘어가지 못하니까 다시 토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흔하게 생기게 됩니다. 배에 가스가 가득 차게 되겠죠. 그래서 배가 임신한 남산만큼 이렇게 막 벙벙해진다든지 대변을 며칠 동안 전혀 못 본다든지 이런 일들도 좀 잘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장에 문제가 의심이 될 때는 사진을 한번 찍어보게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장 내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스가 많이 찼네 하면은 어딘가가 막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심을 해보게 되고요. 장폐색증 중에서 좀 위험한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장이 꼬여서 강하게 이렇게 딱 쪼여들었을 때, 탈장이 되거나 혹은 유착이 되는데 유착이 되면서 장이 접혔을 때, 우리 팔을 꽉 조이면 어때요? 피가 안 통하니까 피가 안 통하고 힘도 빠지고 그 다음에 색깔이 막 변하죠. 파랗게 질릴 거예요.
그 정도에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포들이 혈액 공급을 못 받으니까 점점 죽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장이 괴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통증들을 이제 느끼게 될 거고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응급이에요. 만약에 이게 터져서 염증이 복막으로 퍼지게 되면 이제 복막염으로 염증이 쫙 깔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급한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럴 때는 바로 수술을 해서 이 썩은 장을 이제 잘라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어붙이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자연적으로 꼬였다가 좀 풀렸다가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저희 한의원에도 이제 자완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자완의 주된 성분은 파두라고 하는 약재예요. 파두는 상당히 이렇게 장이 꼬이거나 했을 때 장의 운동력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이런 자완 같은 처방을 먹게 되면은 장이 이렇게 막혔던 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탁 틀어지면서 좀 뚫어주는 그런 작용들도 있고요. 일단은 개복 수술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닫았을 때 회복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한의학에는 어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혈이라는 거 이제 말 그대로 좀 죽은 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째고 혈액이 많이 고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이제 적절하게 잘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혈액을 제대로 제거를 해주지 못하면은 이런 게 장에 유착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는 이런 어혈을 좀 풀어주는 약을 마치 우리 아기 낳고 나서 몸 풀어주는 약을 쓰듯이 그렇게 해주는 게 회복에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장이 폐색이 됐다 그러면은 반드시 금식을 하셔야 돼요. 장이 풀릴 때까지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장폐색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내가 뭐 수술을 안 받으면 가장 좋지만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날 자궁을 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맹장을 잘라낸다든지 이렇게 배를 열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 뒤에는 회복을 위해서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퇴원을 하면 일단 한의원에 들러서 좀 어혈을 풀어주고 몸을 회복시키는 그런 약을 같이 복용을 하시면은 훨씬 후유증도 막을 수가 있고 회복도 더 앞당길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배가 막 뒤틀어지듯이 한 번씩 아프다 싶으면은 그런 치료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한의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또 잘 감별을 하고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의뢰서를 써드리기도 하고 구급차를 불러드리기도 하니까요. 안심하고 오셔서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일단은 불편한 데가 있으면은 그렇게 진찰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